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일대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포항의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 주차장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아직 거의 안 빠졌네. 예, 여기는. 어이구, 저기 보니까 뭐 이만큼 들어가 있네. 아, 이거 입구에 계셨구나. 일단 제가 여기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눌러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 참극이 있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도 만나서 위로를 했는데요. 이번 태풍 흰남노 관련 윤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준비를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지금 2박 3일 동안 그 대통령 집무실, 그다음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황을 점검했고요. 또 직접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도 했죠. 그리고 이제 피해 지역에 대한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선포가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태풍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굉장히 잘했고요. 또 어떤 그 정치적인 논란거리를 제공할 빌미 자체를 좀 차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도 스태핑 때도 기자들에게 태풍 피해와 관련된 상황 말고 다른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발빠르게 대비를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지난번 수도권 폭우 때와 많이 다르다고 또 이야기를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당연한 거였죠. 대통령이 항상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게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지난 그 수도권 폭우에서 일찍 퇴근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 방문했을 때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사진을 또 대통령실은 홍보하는 데 쓰고 그래서 굉장히 대통령과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대응이 되게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다행인 거고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이런 기본적인 일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잘해서 좀 지지도가 올라갈까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 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의 행보들이 또 한편으로는 뭐 야당에 대해서 어떤 그 검찰의 정치 공세랄지 이런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직 내부가 정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아직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그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추석 지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포항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추석도 얼마 안 남겨놓고. 요 방도 다. 물이 하여튼 저 위에까지 들어와서니까 저 표시. 이 피해 보상 대상을 지금 주거만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 그거는 지금 시행령으로 고쳐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같이 검토 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난 피해 지원금이 이제 너무 적다. 시행령을 고쳐서 이 금액을 좀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뭐 시행령 문제라면은 사실 정부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나 액수는 이제 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는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은 이제 피해 지역에 가면은 의례적으로 그 보상금, 피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다 하죠. 왜냐하면 재난 지역에 가가지고 그게 충분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또 국회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그 재난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뭐 저는 그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피해 지역 이렇게 찾는 거, 민생 행보하는 거는 저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하지만 어제도 보니까 또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은 또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는데 지금 정부가 돈을 너무 아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민생 행보한 거는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정기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잘 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지금 현재 닥쳐 있는 그런 현안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안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현장들을 찾았다. 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글쎄 뭐 시기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게 겹치긴 하지만 예. 항상 우리가 이제 큰 어떤 그 사안이 났을 때 항상 정당에서는 또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제1당의 대표로서 현장에 갔고요. 현장에 갔을 때도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워낙 현장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현장에 가서 또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고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당연한 민생 행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랄지 그리고 재난 지원과 관련해서 또 법 개정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바로 국회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민생 현장에 가는 야당 대표로서는 당연한 행보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빨라지니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건희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경찰과 검찰 뒤에 꽁꽁 숨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귀계할 따름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 법안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뭐 수사 범위는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로 이제 정하고, 자 그리고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빼고 민주당만 추천한다. 그러니까 특검 후보를 민주당만 추천한다라는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특검법치고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예. 특별검사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법안이고요.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그런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여야가 합의를 해왔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겠다? 이것은 그냥 정말 김건희 여사를 또 대통령 부부를 흠집 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법안 발의죠. 그리고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면은 이것은 가능성이 없죠. 예. 지금 뭐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법안의 뭐 실효성, 가능성을 떠나서 김건희 여사를 흠집 내겠다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김혜경 그 이제 부부죠.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그 파상 공세다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계속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혹이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불응이 아니라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당론으로 검찰 소환 불응을 결정을 했어요. 예. 헌정사상 저는 처음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검찰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당 차원에서 한 개인에 대한 그 검찰 소환 불응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좀 비합리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결국은 방탄의총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게 통과되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제 특검법이 그런 실효성이 없는데 뭐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발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허위 학력 경력 문제,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계속 불거지는 여러 어떤 사적 인연에 의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검찰에서 정확히 어떤 진실이 드러났다면 특검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대통령은 뭐 헌법에서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결국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적인 지금 현재 실효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국회 처리 문제도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반응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을 했죠. 대선 당시에 고가 장신구가 재산 목록에서 신고해서 누락이 됐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석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법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예. 굉장히 막 그 정신이 없었어요. 혼란이 많았습니다. 예. 처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정 보도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추석 전에 이재명 또 김혜경 그 두 사람에 대한 사법 리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추석 그 민심이라 그러죠. 추석 밥상에 그 논란거리를 이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이재명 당대표 또 그것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것인지 그렇게 들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여권에서는 이 고가 장신구가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게 아니고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는지 아니면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지인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억이 넘는 고가의 장신구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보면요, 그 박영수 특검이 수산업자에게 차를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예. 특검에서 하차하고 지금 기소될 지금 그런 위기까지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뭐 남으로부터 조그마한 대가를 받은 거, 이것이 다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과연 김건희 여사의 그 고가의 장신구를 빌린 거,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다른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간에 누적돼 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사실 그런 의혹은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풀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국정감사가 있고요. 또 운영위원회도 열리거든요, 국회에서. 그러면은 충분히 야당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 대통령실에서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특검 그 수사팀의 규모가 100명입니다. 100명의 수사팀을 꾸려서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어이가 없습니다. 100명이라고 하면 최순실 특검이 100명이었거든요. 예. 똑같은 규모로 하겠다. 그것도 특별검사도 야당만이 추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민주당의 공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요, 얼마 전 경찰에 이어서 어제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맞불을 예고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석을 내일 모레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이 뭔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검찰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장식품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에 비춰보면 기소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럴 경우에 뭔가 좀 비상한 상황에 돌입하고 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찰이 김 씨를 기소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비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비상 대응이 어떤 식의 대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며칠 전에 이제 당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검찰의 수사를 이제 정치 탄압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서 대책을 세워나가기 위한 이 기구가 있고요. 일단 오늘 9시에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 탄압과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항의 방문을 하고요. 앞으로 그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당이 저희가 꼭 무슨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또 민생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민생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문제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정정해 드리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에는 장신구 대여 이런 부분은 빠져 있고요. 그게 이제 세 가지 주가 조작, 허위 학력 그리고 이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이제 세 가지로 지금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쪽으로는 민생을 챙기지만 그 윤석열 정부의 과다한 검찰 공화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대책을 세워 나간다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이제 경기도청에 연이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장신구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동시에 기소가 된다면 이게 제1야당 대표 부부가 기소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초유의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사상 초유의 일을 만든 것이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또 부부도 아니에요. 예. 이것은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또 실정법 위반 혐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도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유의 상황을 무슨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스스로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스스로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 소환에 응해야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국민의 경우에는 검찰이 소환을 하면 어떻게 가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또 의원총회에서 검찰 소환 불응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예. 이것은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정말 특권 의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애를 써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정기국회 와중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야 어떤 협치나 협상이나 이런 거는 더욱더 어려워지겠죠. 예, 불응을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니고 이제 불응을 의원총회에서 권고를 한 건 아니겠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불응하기로 했고 그것을 당대표 대변인이 예. 공표를 했습니다. 당론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동시에 기소가 된다면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초유의 사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야당에게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국정이라는 것은 여야가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을 앞세워서 국정을 운영하고 여야 관계를 운영하는 것이 무슨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5선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인이 됐어요. 근데 어제 조간 보도만 보더라도 박주선 의원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안에서 좀 뒤바뀐 뭐 내막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도 추석 전에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시간에 좀 쫓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인물들을 찾는데도 굉장히 시간에 쫓겼죠. 예. 인물난을 이제 겪은 거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물망에 올랐지만은 역시 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당 사정을 잘은 또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 활동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론이 어제 또 갑자기 일었죠. 예. 그래서 이제 박주선 부의장이 고사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 5선이죠. 당내 경험이 많죠. 원내 대표도 했었고 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했었고요. 예.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조금 그 넘어야 될 산도 있죠. 지금 이제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당을 빨리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제 세우긴 했는데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의 최선봉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준석 또 전 대표는 지금 가처분 소송을 또 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비대위와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계속 가는 거고요. 그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내 대표를 이제 새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원내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그것도 어차피 이제 경쟁입니다만은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내홍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정진석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잘 돌파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